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출시된 두 가지 이어폰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세 가지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보스 QC 이어버즈 2 그리고 오디오 테크니카 TWX9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거의 비슷한 가격대의 소니 WF-1000XM4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새로 나온 오디오 테크니카 TWX9하고 그 다음에 보스 QC 이어버즈 2 이 두 개만 사실 비교를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정확하게 해외에서는 299불, 국내에서는 오디오 테크니카가 조금 더 쌉니다. 국내에서는 오디오 테크니카가 32만 9천원, 그리고 보스가 35만 9천원입니다. 그럼 먼저 각 제품마다 특성 한번 보고 그리고 한번 제가 이제 청음하고 다 사용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앞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리뷰는 제 개인적인 저만의 생각, 제 귀로 들은 청음 후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제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꼭 직접 청음해볼 수 있는 그 매장이나 이런 데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논현 매점 같은 경우는 이 제품들이 전부 다 있는 곳이니 그쪽에서도 청음 가능하고요. 제일 가까운 매장을 한번 검색해보시고 가보셔서 청음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디오 테크니카 TWX9과 그리고 보스 QC 이어버즈 2의 구성품 먼저 보고, 그러니까 언박싱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제품 비교를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기능별로. 자, 우선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맨 처음에 이어폰 충전 케이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열어보면은 무시무시한 두께의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박스가 나오고요. 액세서리 박스를 열어보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이어폰 팁을 사이즈별로 다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별, 크기별, 그리고 길이별. 왜냐면 귓구멍에 따라서 깊은 걸 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더 짧거나 아니면 더 긴 이어팁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이즈별로. 정말 큰 배려심이죠. 그래서 본인 귀에 맞는 이어팁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전용 USB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어폰 케이스 보겠습니다.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어폰 케이스. 열어보면 짜라란 이렇게 TWX9이 들어있습니다. 디자인 이번에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버즈를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슬림하고 되게 간단하고 무엇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저는 이 오디오 테크니카 로고가 살짝 보이는 게 이게 정말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소리도 디자인만큼 좋아야겠죠? 이어폰 케이스는 진짜 제가 본 이어폰 케이스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구성품은 이어폰 케이스랑 이어폰, USB 케이블이 들어있고 사이즈별 이어팁 그리고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스 QC 이어버즈 2 언박싱입니다. 박스 열어보면 이렇게 이어폰 케이스가 맨 처음에 보입니다. 이렇게 이어폰 케이스 열어보면 당연히 이어버즈 들어있죠. 자, 보시면은 뭔가 굉장히 도톰하게 생긴 이어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도톰하게 생겼지만 소니 WF-1000XM4에 비하면은 되게 이제 작죠. 또 열어보면은 여기도 이제 액세서리로 이어팁들이 나오고요. 사이즈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충전용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오디오 테크니카한테 지지 않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드리자면은 충전용 케이블, 이어폰 케이스와 이어버즈, 그리고 각 사이즈별 이어팁과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배터리입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최대 8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케이스에서 계속 충전하면서 쓰면은 최대 2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오디오 테크니카 같은 경우는 최대 6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케이스에 넣어가면서 사용한다면은 대략 18시간까지 최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스 QC 이어버즈 2 같은 경우는 최대 TWX9하고 비슷하게 최대 6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케이스에 충전하면서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2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배터리로 봤을 때는 확실히 소니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오디오 테크니카가 배터리에서는 조금 밀리네요. 그러니까 최대 시간이 이제 20시간이 안 되고 나머지 두 개는 24시간까지 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사용자분께서 잘 충전해가면서 쓰면 그렇게 불편한 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수 같은 경우는 셋 다 똑같은 IPX4 등급의 방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버즈들의 각 무게입니다. 무게로 따진다면은 자, 우선 오디오 테크니카가 5.4g, 딱 봐도 작아 보이죠? 보스께 6.2g, 그리고 소니가 7.3g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딱 봐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착용을 했을 때 보면은 확실히 착용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가볍다 보니까 오디오 테크니카가 제일 편하긴 해요. 진짜 뭐 이렇게 막 흔들어도 잘 박혀 있습니다, 귀에. 이거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니는 뭐 제가 항상 끼고 다니지만 언제나 느끼는 거는 좀 무겁긴 합니다. 그리고 귀 밖으로 많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제 소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무게감은 확실히 있고요. 보스 같은 경우는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저는 솔직히 상당히 편합니다. 상당히 편한데 근데 이게 좀 이렇게 흔들면은 좀 불안하긴 해요. 살짝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어쨌든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귀 안은 솔직히 얘가 제일 편한데 떨어질까 봐 그게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셋 다 이제 제어해주는 제어 앱들이 각각 있고요. 뭐 소니 앱하고 보스 커넥트, 뭐 오디오 테크니카 커넥트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제품 전부 다 이제 이퀄라이저나 이런 것들 다 세팅이 가능하고요. 노이즈 캔슬링 설정도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원되는 블루투스 코덱 요거 중요하죠. 요거 중요합니다, 상당히. 우선 소니 같은 경우는 SBC, AAC나 뭐 요즘 다 기본이죠. 그건 당연히 다 지원되고 소니답게 LDEC가 지원이 됩니다. 그 LDEC 때문에 제가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왔죠. 그리고 오디오 테크니카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게 SBC, AAC하고 당연히 그리고 aptX하고 aptX 어댑티브를 지원을 해요. 그건 좀 의외였습니다. 같은 일본 회사니까 당연히 소니 LDEC를 좀 같이 해주지 않았을까 했는데 경쟁사라서 그런 건지 뭐 어쨌든 소니 LDEC 쪽보다는 aptX 쪽을 이제 손을 잡아주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테스트하고 싶어서 저희 노년점에 부탁을 해서 이 제나이저 BTD600을 빌렸습니다. 이 BTD600 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그 블루투스 모듈인데 스마트폰에도 연결 가능하고 그리고 컴퓨터에도 연결 가능합니다. aptX 어댑티브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고해상도로 이제 블루투스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솔직히 여기서 aptX 어댑티브를 제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음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LDEC에 다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워낙 차이가 많으니까. 그거 보스가 너무 의외인 게 가격은 이 셋 중에서 국내에선 제일 비싼데 지원되는 블루투스 코덱이 SBC랑 AAC밖에 없어요. 이건 좀 솔직히 전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아니 이 정도 가격의 이어폰이라면은 글쎄요, 당연히 이제 가치관 차이가 있겠지만 전 노이즈 캔슬링의 모든 기술을 뭐 때려 박았다 이런 것보다는 사운드에 그래도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이어폰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그 점이 전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못해도 aptX 진짜 어댑티브까지 해줄 수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디오 테크니카하고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고해상도 이제 블루투스 코덱을 좀 지원해주고 그리고 보스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지원되는 SBC랑 AAC만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노이즈 캔슬링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실히 보스하고 소니가 아직까지는 짱인 것 같아요. 그때 헤드폰 때도 되게 깜짝 놀랐지만 이어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보스가 노이즈 캔슬링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원래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탑재시킨 건 보스가 최초이잖아요. 뭐 용도는 원래라면 처음에 이제 파일럿들 하고 그러니까 비행사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식축구 감독들 이런 사람들 이제 주변 환경 소리 구애받지 않고 무전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컨슈머 쪽에 이제 들어온 거고 그리고 그 최초 뭐 파이오니어답게 진짜 보스의 Q10 이어버즈 2의 노이즈 캔슬링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보스를 이제 계속 잘 따라잡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옛날에 나온 제품이지만 어쨌든 주변 사운드 모드부터 시작해서 노이즈 캔슬링 그 감도도 다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소니는 제발 스픽 투 챗 그건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재채기만 해도 음악을 멈춰버리는 스픽 투 챗 기능이죠. 그 오디오 테크니카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두 제품에 비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떨어지는 감은 있지만 노이즈 캔슬링 기능 그렇다 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선 오디오 테크니카는 프리셋들이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뭐 그러니까 보스랑 소니처럼 노이즈 캔슬링 활성화냐 비활성화냐 이게 아니라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기차 안에서 길거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프리셋들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획기적인 게 본인이 지금 있는 그 환경에서 그 환경에 최적화된 노이즈 캔슬링을 만들어주는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폰이 분석을 합니다. 주변 소리 분석을 막 하다가 그러다가 딱 이제 다 됐다고 나와요. 그럼 딱 그 주변에 있는 사운드의 환경에 맞게 노이즈 캔슬링을 시켜줍니다. 거기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스피커 칼리브레이션 하는 것처럼 약간 이어폰도 노이즈 캔슬링 그렇게 칼리브레이션 해주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근데 어쨌든 노이즈 캔슬링 셋 다 괜찮습니다. 뭐 물론 이제 보스하고 소니가 좀 뛰어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테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후지다는 게 아니라 보스하고 소니 노이즈 캔슬링이 그만큼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한번 제 처음 후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후기로 넘어가기 전에 멀티포인트 기능,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WF-1000XM4는 멀티포인트가 안 되고 보스 역시 멀티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셋 중에서는 오디오 테크니카 TWX9만 멀티포인트, 두 기기까지 멀티포인트가 됩니다. 상당히 편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사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래는 뭐 다양한 장르 많이 들어봤지만 뭐 제 예전 이벤트처럼 또 그 곡들 막 이렇게 놓느니 제가 집중적으로 들었던 곡을 한 곡만 말씀드리자면은 SG 레이스랑 터브 로우라는 이제 아티스트들의 컬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음악 너무 좋고 믹싱도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그 곡으로 이제 들어봤는데 소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소니답습니다. 그냥 소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그 크리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꽉꽉 차있는 사운드, 이제 그런 사운드예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좀 많이 나와주는, 풍부하게 딱 그 소니 사운드입니다. 뭐 저도 이제 그게 좋아서 이제 계속 듣고 있는 거고요. 물론 작업할 때는 저는 그런 사운드보다는 당연히 다 분리되어 있고 중립적인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지만 뭐 감상할 때는 또 기분 좋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니를 좋아해서 사긴 했는데 어쨌든 소니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제기에는 그런 성향으로 들립니다. 그 다음, 자, 이번 오디오 테크니카 TWX9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aptX 어댑티브 지원 안 되면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안 되면 제나이저 이거 사세요. 음질이 다릅니다. 제가 맥북하고 그 다음에 이 동글을 꽂은 컴퓨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AAC와 aptX 어댑티브를 들어본 거죠. 멀티포인트를 해서. 테스트는 당연히 타이달로 했습니다. 뭐 스포티파이나 멜론 이런 거보다 전 테스트할 때 무조건 타이달로 합니다. 타이달로 해봤을 때 노래 믹싱 완전 달라져요, 진짜. 그러니까 오디오 테크니카 TWX9이 5.8mm 드라이버가 탑재됐어요. 근데 그 드라이버가 고음역대를 굉장히 잘 살려주기 위한 그런 드라이버라고 이제 제품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AAC나 SBC로 들었을 때도 사실 고음역대가 깨끗하게 잘 나와주는데 이 동글을 통한 aptX 어댑티브로 들었을 때 뭔가 층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이었어요. 에어감하고 그 공간감이나 이런 게 확 생기더라고요. 다만 베이스는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베이스가 그러니까 펀치감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밑에 들린 그 서브 대역이 생각보다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음역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엄청 명료하고 엄청 깨끗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오디오 테크니카 헤드폰 중에 그 유명한 M50X를 생각하면 분명히 베이스가 세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얘는 달라요. 베이스는 그렇게 막 과하거나 이러지 않고 뭐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고음역이 너무 좋게 들려요. 보컬 음역 때부터 리버브 사운드, 막 그런 공간계 이펙터들, 막 그런 사운드들이 진짜 너무너무 명료하게 잘 들립니다. 저는 진짜 이런 고역 너무 좋아하는데 뭐 일단은 그래도 소니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죠. 깨끗하고 되게 넓은 고역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원시원한 사운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테크니카 잘 맞으실 거예요. 그 보스 같은 경우는 SBC와 AAC만 지원하지만 그런데도 음질에서 그렇게 막 딸리진 않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요? 우선 되게 중립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고음역대부터 베이스까지, 서브 대역까지도 이게 되게 평탄하게 밸런스 되게 좋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보스가 원래 이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는 보스는 스피커부터 그렇고 하이파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얘는 오히려 되게 중립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사운드 진짜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솔직히 밸런스는 제 생각에는 보스 QC 이어버즈 2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오디오 테크니카는 진짜 너무너무 맑고 깨끗한 고음역대, 그러니까 사운드 자체도 너무 깨끗하게 들려요.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막 꽉 차게 들리는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니 좋아하실 거예요. 이건 세 개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진짜 꼭 처음 해보셔야 됩니다. 뭐가 더 좋다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막 요리로 말씀드리면은 아마트리치아나 파스타가 맛있냐, 아니면은 제주도 보말 칼국수가 맛있냐, 아니면은 월남 쌀국수가 맛있냐, 지금 이 셋 중에서 뭐 먹을래 하면서 골라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케이스는 솔직히 보스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동그래가지고 눕혀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업데이트를 시킬 때 이걸 열어놔야 됩니다. 열어놔야 되는데 얘가 서질 못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러다 갑자기 뚝 닫혀버려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고, 아마 그런 때 이제 이 동글동글한 게 너무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스의 제일 큰 단점은 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너무 둥글둥글해서 뭐 잘 안 서 있고 무조건 이렇게 눕혀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페어링 할 때 항상 이 케이스 가지고 페어링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오 테크니카 같은 경우는 이어버즈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전 진짜 이렇게 소니
소니처럼 이렇게 터치식 저 너무 싫습니다. 아 진짜 땀 닦고 이렇게 하다가 건드려지면은 재생 멈추고 아니면 뭐 다른 기능 돌아가고 막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 터치식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제일 편한 게 이 오디오 테크니카처럼 버튼식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페어링 할 때 눌러주고 해도 되는데 소니 건 이거 잘못 터치하고 있으면 잘 안 되고, 특히 소니 같은 경우 운동하다가 땀이 많이 고이게 되면은 터치가 가끔 오류가 날 때는 있더라고요. 근데 뭐 소리는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요 케이스는 그냥 제가 케이스 끼운 거지 원래 이런 색깔 케이스가 없습니다. 네, 그냥 소니 전용 이제 케이스를 하나 사서 제가 낀 겁니다. 어찌됐건 새 제품 모두 너무 훌륭한 제품인 것 같고요. 정말 이거는 취향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멀티 포인트가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오디오 테크니카라고 가야 되고, 저처럼 이제 갤럭시 유저나 소니 스마트폰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LD기 지원되는 소니가 그래도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스 같은 경우는 진짜 노이즈 캔슬링도 잘 되고, 그리고 귀 안쪽 좀 편했으면 하는 분들, 이어팁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이어팁들은 귀도 아프고 하는데 귀 안쪽이 좀 편안했으면 하는 분들은 보스 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는 셋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 제품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는 소니 WF-1000XM4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어떠신가요? 현재 저는 오디오 테크니카 TWX9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어떠신가요? 마이크 테스트. 현재 저는 보스 QC 이어버즈 2로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 둘 셋, QC 이어버즈 2 소리입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